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자, 의원님. 예. 어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예,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이제 돈을 댔다는 이른바 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혐의의 방조 이게 유죄가 나왔어요. 예. 의원님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조금 했습니다. 예. 이거 이러니까 바로 야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도 방조범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제 재판은 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 우선 그러니까 뭐 항소심이니까 대법원 판단이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문제가 있겠고요. 예. 뭐 사회자께서도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제가 뭐 세세한 내용까지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 소위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이 지금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별개 문제고 예. 김건희 여사도 그 여사 문제도 아마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그 일부가 과려된 부분이니까 그게 이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뭐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결국은 뭐 검찰이 결정을 하겠지요. 예. 지금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러난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남았을 텐데 예.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아마 공정하게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검찰의 판단, 이 손모 예.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예, 그러니 예. 생각을 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예. 문제는 의원님 예. 이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어제 손모 씨가 그냥 방조범 이게 무죄 송모 씨든가요? 예. 방조범 무죄 나왔으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좀 깔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겠지요. 예. 어쨌든 방조 혐의를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야당의 공세가 좀 정치적인 공세가 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기소 여부나 예.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공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이 행위 내용이 예.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외부적으로 이 정치적인 압력을 할 게 아니라 이 검찰이 그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 다시 조사해야 된다. 방조범 유죄 나왔잖아. 이렇게 공세를 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예. 방금 우리 대화 중에서도 나왔듯이 예.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 사실이 주장이 될 때 그 예. 사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잘 특정도 안 되고 예. 어떤 범죄에 어디 정도까지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예. 이 주장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가 과연 옳겠냐 하는 부분은 예. 아마 제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는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다 끝났지요. 사실관계 조사는 끝났고 조사도 법률적인 끝나고 판단만 남았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재판이 난 엊그제 재판이 난 그 예. 사건 중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이 된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특검으로 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한다면 예. 아마 본회의 가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이제 재의결에서 또 이제 8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예. 정치적인 어떤 부담은 국민의힘이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강하게 추진했을 때 역풍이 불 거를
수도 있으니 민주당이 많은 부담을 질 거라고 지금 보세요. 뭐 판단하기는 모르지만 예. 아마 양쪽이 조금씩은 다 부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모든 사건들을 지금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매번 모든 사건을 갖다가 지금 특검으로 가자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도한 특검에 대한 역풍이 불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 아마 야당이 더 부담을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야당에 더 큰 비판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양쪽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좀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뭐 정부나 여당이 다 지지율이 낮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번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다 이렇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으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분명히 다른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게 지금 그 이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겨서 행여라도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 비법률적인 입장에서 예. 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제 뭐 사람들이 이 특검하면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예.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않고 왜 일반 수사기관에 맡기냐 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일반 수사기관들을 예. 다 이렇게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대다수는 이해를 하시는데 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분들의 이 비판이라든지 예. 반대는 우리 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이제 부쩍 늘었습니다. 예. 얼마 전 한 열흘 전인가요? 이제 봉사활동을 예. 좀 했었고. 저 며칠 전에 이제 마포대교 방문해서 이제 자살 예방의 날, 예, 오늘 이제 예. 마포대교 그다음에 뚝섬 방문해서 이제 저 구조대 격려하고 하는 저 사진과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포대교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요. 글쎄요, 뭐 여당을 방금 전에도 우리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국민의 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화로 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완전히 그 식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무슨 뭐 타지마할을 혼자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예. 대통령 부부가 예.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있지도 않은 나라를 그냥 방문해서 뭐 관광하듯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건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 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소위 정무적인 이유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예.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뭐 정무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예. 이 정무적인 거는 사실은 정략적이고 너무 그 자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예. 해야 될 일들은 원칙적으로 묵묵하게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대통령 놀이하냐 뭐 이런 식의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어떤 김건희 여사 메시지가 뭐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하는 메시지, 영부인이 하는 메시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비판이거든요. 대통령 놀이하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자살 원내대표의 그 비판은. 이제 문제된 사건이 자살 예방인데 자살 예, 예.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예. 대통령의 메시지 다르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메시지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거의 똑같은 메시지이고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당부를 국가기관에 당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슨 뭐 이 타지마할을 간다든지 그 체코였던가요? 체코였던가요? 어디였던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 나라 국가 원수도 없는 나라를 방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예. 그게 뭐 대통령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자살 예방하는데 밤늦게 찾아가서 위문하고 또 당부하는 거가 놀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놀이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의료공백 사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야 의정 협의체 여기서도 바로 이거를 구성을 하기 위한 어제 비공개 당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좀 이견을 노출했다고 그러거든요. 당정과는 또 한 번의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마 한 대표도 예. 2025년 그 입시 문제, 의대 입시 문제는 이미 입시 절차가 수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뭐 이거 뭐라고 지원자라고 그러나 예, 예. 지원자가 벌써 몇 배가 몰렸다는 예, 수시 접수에서요. 예, 수시 접수에서 몇 배가 몰렸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입시 자체를 백지화했을 경우에 큰 혼란이 또 다른 면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제한 없이 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면에 강조라면 모를까 예. 실제로 2025년부터 백지화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이 바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큰 차이로 그 인식하고 있는 걸 뿐이지 뭐 그런 부분에서 당정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는 어때요? 뭐 어제 장상윤 저희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5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만 그 이야기를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볼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한 대표하고 좀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어떤 제한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예. 시간적으로 이미 그 어려워서 불가능하지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함시킴으로 해서 예. 그 논의 내용 중에 어떤 전체적인 인원 의료 인원 앞으로 예. 추가 증원하려는 인원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뭐 참고가 되거나 이런 그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예. 장소영 얘기도 2025년 얘기가 앞서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게 논의의 의제로 해서 변화를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어제 이제 있었던 비공개 회의를 보면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계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제로 요 얘기고 한덕수 총리는 아예 의제 자체로 삼는 것조차 안 된다 요 얘기거든요. 예. 의원님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25년부터 이랬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예. 이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체 규모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체 의료계의 이 추가 인원을 만들어낼지 예. 이런 부분들의 논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어떤 데 도움이 되는 정도지 예. 2025년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대표나 뭐 장수석이나 예. 그다음에 한 총리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 예. 저 25년도 증원 문제도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도 대형 종합병원과 응급실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 종합병원도 그렇죠. 있잖아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순창병원이 있죠. 그렇죠. 뭐 그쪽도 아마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예. 제가 뭐 추석 중에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이거 여당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예. 정부에서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추석 기간에 연휴 기간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그 임시적인 조치고 그렇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 이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문제, 응급실 외에 다른 문제는 의대생들 그다음에 저 뭐 의사 전반적인 그 이 불균형 문제 예. 좀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에는 사람들이 안 몰리고 좀 다른 분야, 좀 편한 분야의 의사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여야 의정 협체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잘 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주문했다고 하는 거고 이걸 언론에서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정당들이 예. 그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거가 이제 되게 그 사람들 그렇죠. 모으는 그 이 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선거 때 구성이 되는데 예. 선거 전부터 운영이 그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아마 우리 당도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뭐 평시부터 꾸리자 뭐 네, 이런 상소를 얘기, 하겠다. 예. 네,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섀도우 캐비넷 얘기 부분은 아마 조금 그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시죠? 얘기냐면 예. 이게 섀도우 캐비넷을 뭐 준비할 정도로 다음 집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집권할 사람에 대한 집권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거에 당신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미래의 대통령이니 법원이요 꼼짝하지 마세요. 뭐 네, 이런 그렇죠, 거를 노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뭐 아니라고 뭐 희망은 할 수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그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헌정 질서가 예. 비교적 안정돼 왔었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 지금 현재로서 단임 5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조차도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야나 뭐 국민들이나 할 거 없이 다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예. 이 중간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결국 쫓겨나는 결과가 한번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음에 맞지 않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을 흔들려고 그럴 것이다. 예. 근데 그 얘기는 이 정부가 안정이 되지 않고 우리 경제부터 시작해서 뭐 안보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게 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뭐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